나가라고 했잖아. 아야! 이거 놓으세요.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제 남편 영식 씨는 버스 기사였거든요. 20년 넘게 그 일을 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 추운 겨울날에도 더운 여름날에도 단 한 번 결근한 적이 없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시간에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향하고 있었대요. 눈이 꽤 많이 내렸던 날이었어요. 헤드라이트로 앞을 비추며 천천히 운전하고 있는데 도로 한가운데 검은 덩어리들이 보였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진돗개 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미개와 새끼 3마리가 뺑소니를 당해 쓰러져 있었어요. 남편이 나중에 저한테 말해줬을 때 그 순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미개는 새끼들을 보호하려다가 함께 벤을 당한 것 같았다고요. 순자야, 그때 내가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하자니 이미 사고 낸 차는 도망간 뒤고. 남편은 차에서 내려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해요. 어미개와 2마리 새끼는 이미 숨을 거뒀고 1마리만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대요. 그래서 전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단 죽은 아이들은 도로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어. 맨손으로 땅을 파느라 손이 다 얼어붙었지만 그래도 그냥 놔둘 수는 없더라고. 남편이 담요를 벗기자 작은 진돗개 새끼가 나타났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털도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솔직히 걱정도 됐어요. 우리도 넉넉한 살림이 아닌데 개까지 키울 여유가 있나 싶어서요. 우리가 개를 어떻게 키워요? 돈도 많이 들고. 나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순자야, 이 작은 생명을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 일단 살려놓고 생각해보자. 그날 밤 우리는 새끼를 따뜻한 곳에 뉘고 우유에 밥을 말아서 조금씩 먹여줬어요. 처음엔 잘 안 먹더니 조금씩 받아 먹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수의사한테 데리고 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영양실조와 충격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며칠 정성껏 돌보면 회복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네요. 그렇게 며칠간 정성껏 돌봤어요. 남편은 일하러 가기 전에 그리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새끼 상태를 확인했어요. 저도 2~3시간마다 우유를 끓여서 먹여줬고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새끼가 눈을 또렷하게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꼬리도 살짝살짝 흔들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겠어요. 그러게, 뭐가 좋을까? 진돗개니까. 진돌이 어때요? 진돌이라 좋네. 우리 진돌이. 그렇게 진돌이는 저희 가족이 되었어요. 처음엔 못마땅해 했던 제가 오히려 더 정들어 버렸죠. 진돌이는 정말 똑똑한 개였어요. 특별히 훈련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편의 생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퇴근 시간은 오후 8시였어요. 막차 운행을 마치고 오는 시간이죠. 진돌이는 7시 50분만 되면 어김없이 집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일 정말 매일 그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말이에요. 진돌아, 오늘은 비 많이 오니까 집에 있어.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7시 50분만 되면 현관문 앞에서 나가달라고 끙끙거렸어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면 비를 맞으며 정류장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진돌이 모습을 보러 가곤 했어요. 그 모습이 참 예뻤거든요.
꼬리를 흔들며 버스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아, 버스기사. 아저씨겠네. 매일 마중 나오지? 참 신기해. 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알까? 동네 사람들도 다 알 정도였어요. 진돌이가 정류장에 나와 있으면 아, 곧 8시구나 하고 시간을 가늠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이 버스에서 내리면 진돌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뛰어 올라서 얼굴을 하기도 하고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기도 하고요. 남편도 진돌이를 보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다 날아간다고 했어요. 우리 진돌이가 왔네. 오늘도 고생했어. 진돌이는 남편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꼬리 흔드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남편 주위를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요. 그렇게 함께 집으로 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기 좋았어요. 남편과 진돌이 둘 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았거든요. 8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중을 나간 진돌이를 보면서 저는 종종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주말에는 남편과 진돌이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한 바퀴를 돌거나 가까운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진돌이는 그럴 때 정말 신이 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어요. 여보, 진돌이 덕분에 운동도 되고 좋네요. 그러게 진돌이 덕분에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 진돌이는 저희 부부에게 단순히 반려동물 이상의 의미였어요.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였죠. 겨울에는 진돌이가 추워할까 봐 남편이 직접 집을 만들어줬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선풍기까지 틀어줬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은 생명까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날들이 어느 날 무너졌어요. 그 일이 일어난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2018년 11월 3일 토요일이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포근하게 비치는 그런 날이었죠. 남편은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당 청소라도 하겠다며 빗자루를 들고 나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여보, 점심 뭐 할까요? 뭐든 좋아. 순자가 해주는 밥이면 다 맛있어. 그게 남편이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얼마 후 진돌이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진돌이는 거의 짖지 않는 애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목이 터져라 지저댔어요. 진돌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부엌에서 나가보니 진돌이가 마당에서 남편 곁에 서서 짖고 있었어요. 남편은 빗자루를 든 채로 땅에 쓰러져 있었고요. 여보, 여보. 달려가서 남편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진돌이는 남편 얼굴을 하르며 깨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는 다급하게 짖었어요. 마치 빨리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걸기도 힘들었어요.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도 해봤지만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급성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귓가에 맴돌기만 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남편이 갑자기 떠나다니.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진돌이는 계속 남편을 찾았어요.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꼬리도 흔들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장례 기간 내내 진돌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억지로 입에 넣어줘도 뱉어버렸어요. 며칠 만에 눈에 띄게 야위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하나뿐인 아들도 장례를 치르고 일 때문에 급히 서울로 올라갔어요. 남편의 웃음소리도 없고 TV 소리도 없고 진돌이마저 기운이 없으니
집 전체가 죽은 것 같았어요. 진돌아,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진돌이는 남편이 평소에 앉던 소파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남편이 떠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오후 8시가 되자 진돌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문 앞에 앉았어요. 진돌아, 어디 가게? 문을 열어주니 진돌이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뒤따라가서 봤어요. 진돌이가 평소 자리에 앉아서 버스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버스가 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타지 않은 걸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계속 기다렸어요. 진돌아, 아빠는 안 와. 집에 가자. 진돌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끌고 오려니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날 밤 진돌이는 새벽 1시까지 정류장에서 기다렸어요. 가로등이 꺼지고 나서야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반복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어요. 저게 참 불쌍해 주인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 안쓰러워서 어째?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더 마음이 아팠어요. 진돌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진돌이를 보면서 남편 생각이 더 많이 나기도 하고 겨울이 되어서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추운 날씨에 밤늦게까지 밖에 있으면 건강에 안 좋을 텐데. 그래서 두꺼운 담요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핫팩도 넣어주고 그랬어요. 어떤 날은 눈이 많이 온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진돌이는 정류장에 나갔어요. 눈을 맞으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진돌아, 아빠는 이제 안 와. 그만 기다리자. 하지만 진돌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도록 매일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남편이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까지 올 것 같았어요.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동네 국밥집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인자한 인상의 말씀도 부드럽게 하시고요. 순자 씨, 처음이니까 천천히 적응하세요.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시고.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설거지하고 테이블 정리하고 간단한 서빙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순자 씨, 점심 드셨어요? 국밥 한 그릇 드세요. 괜찮습니다. 집에서 먹고 올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시는데 당연히 밥은 드셔야죠. 그렇게 매일 맛있는 국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요. 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사장님이 저의 사정을 물어보셨어요. 순자 씨, 실례가 안 된다면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작년에 먼저 하늘로 떠나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그때 사장님 표정이 정말 안쓰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 더 챙겨주시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 오늘 날씨 춥죠?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사장님은 퇴근할 때도 남은 반찬을 싸서 주시기도 하고 가끔은 과일도 주시고 그랬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장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아, 그러셨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일이 끝난 후에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주말에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순자 씨, 요즘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네, 사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을 잃고 1년 동안 정말 외로웠거든요. 사장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위로해 주시고 웃을 일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시고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같았어요. 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사장님과의 관계가 꽤 가까워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사장님을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으니 집에서 저녁이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장님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세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 겸. 사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요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 곳곳을 정리했어요. 사장님이 늘 나를 챙겨주시고 맛있는 밥도 사주시니 이번엔 내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싶었죠. 진돌아, 오늘 손님 오신다. 얌전히 있어야 해.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순자 씨,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계셨어요. 정말 센스가 좋으신 분이었어요. 늘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니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어머, 이런 것까지 가져오시고. 그냥 오시면 되는데요. 아니에요. 순자 씨가 직접 요리해 주신다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죠. 사장님의 따뜻한 미소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사장님이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진돌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온순하던 진돌이가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지한 것처럼 온몸을 떨며 계속 짖어댔어요. 진돌아, 진돌아, 왜 그래? 저는 당황해서 진돌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진돌이는 사장님을 향해 계속 짖으며 몸을 낮춰 공격 자세를 취했어요. 8년 동안 진돌이와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사장님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항상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계시던 사장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입꼬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은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평소의 미소를 억지로 지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어요. 아, 네, 괜찮아요. 진돌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는데. 저는 여전히 짖고 있는 진돌이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진돌이는 제가 아무리 달래도 사장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경계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잠시 진돌이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 저 사실개를 무서워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사장님이 개를 무서워한다고요? 지난 몇 달 동안 진돗개 진돌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심지어 진돌이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도 정말 똑똑해 보인다며 칭찬하셨는데요. 그런데 전에 진돌이 이야기할 때는 좋아하셨잖아요. 제 말에 사장님의 얼굴이 또 한 번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이야기로 들을 때는 괜찮은데 실제로 보니까 좀 무서워요. 그럼 진돌이를 방에 있게 할게요. 들어오세요. 저는 진돌이를 방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진돌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제 말을 잘 따르는 진돌이였는데 이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듯 제 앞에 서서 사장님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진돌이를 억지로 끌어서 방에 가둘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방에서도 진돌이의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저녁 식사는 어색했어요. 평소라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으며 먹었을 텐데 이날은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사장님도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저도 진돌이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음식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순자 씨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사장님은 계속 방 쪽을 신경 쓰는 것 같았고 진돌이의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괜히 분위기만 더 어색해질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사장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평소라면 차라도 한 잔 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날은 서둘러 자리를 뜨셨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맛있는 저녁 정말 고마웠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장님이 나가신 후 저는 방에서 진돌이를 풀어주었어요. 진돌이는 현관 쪽으로 달려가서 냄새를 맡으며 다시 한번 으르렁거렸어요. 진돌아,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짖었어? 진돌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마치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진돌이의 행동을 단순한 경계심 정도로 생각했어요. 사장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점점 바빠졌어요. 국밥집에서 일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일이 끝나면 사장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가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물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그 공허함을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와 달리 진돌이는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정류장으로 나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여전했고 남편의 옷이 걸려있던 옷걸이 앞에서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기도 했어요. 진돌아, 밥 먹어. 제가 밥그릇을 가져다 줘도 진돌이는 시큰둥했어요.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런 진돌이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어요. 진돌아, 아빠는 이제 안 돌아와. 산 사람은 살아야 해. 하지만 진돌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해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집에 오시는 날이면 저는 미리 진돌이를 방에 가둬두었어요. 진돌이가 짖으면 분위기가 어색해지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진돌이의 서운한 눈빛을 봐야 했어요. 미안해, 진돌아. 조금만 참아. 진돌이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듯 코를 훌쩍거렸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사장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진돌이와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요즘 진돌이에게 소홀했던 것이 미안했어요. 진돌아, 산책 나갈까? 산책이라는 말에 진돌이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평소보다는 덜 신나했지만 그래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목줄을 채우고 집을 나섰어요. 평소라면 진돌이가 제 발걸음에 맞춰 걸었을 텐데 이날은 달랐어요. 진돌이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진돌아, 이쪽으로 가자. 저는 평소 산책로 쪽으로 가려 했지만 진돌이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려고 했어요. 처음 보는 길이었어요. 진돌아, 여기 어디야? 우리 평소 가던 곳으로 가자. 하지만 진돌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순종적이던 진돌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목줄을 잡아당겨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진돌아, 안 돼. 하지만 진돌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진돌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사람이 드물어지는 외진 곳으로 향했어요.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진돌이는 마치 길을 잘 아는 것처럼 주저함 없이 걸어갔어요. 진돌아, 여기 너무 외진데. 돌아가자. 하지만 진돌이는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작은 식당 하나가 보였어요.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곳에 사장님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검은색 소나타 번호판까지 똑같았어요. 분명히 사장님 차였어요. 이게 무슨... 더 놀라운 것은 그 식당의 간판이었어요. 보신탕이라는 글자가 크게 써 있었어요. 저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보신탕집? 왜 사장님 차가 여기에? 진돌이는 식당 앞에서 멈춰 서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이곳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돌아,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 거야? 진돌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슬픈 눈빛을 보냈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있었어요. 마치 이제 알겠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차 번호판을 확인했어요. 틀림없이 사장님 차였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식당에 다가갔어요. 진돌이도 따라왔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식당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저번 주에 개 10마리 잡은 거 매출 잘 나왔지? 그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히 사장님이었어요. 하지만 여보라고요? 사장님의 아내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여보가 고생해주는 덕분이지. 요즘 보신탕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좋아. 여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개 10마리, 보신탕, 그리고 살아있는 아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저는 현실감을 잃었어요. 이게 꿈인가요? 아니면 현실인가요? 사장님이 저를 속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보신탕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이었어요. 게다가 아내가 살아있다니. 진돌이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불안해했어요. 진돌이도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뒷문을 밀고 들어가서 소리쳤어요.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부엌에 있던 사장님과 중년 여성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사장님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아내분이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살아계시잖아요. 그것도 보신탕집을 운영하면서. 저는 흥분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년 여성이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 여자는 누구야?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그럼 이제껏 저를 속이신 거네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걔를 무서워한다고 거짓말까지. 진돌이가 왜 그렇게 경계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사장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당황하며 사과할 줄 알았는데 사장님은 갑자기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그날 집에서 봤던 그 서늘한 표정이었어요. 누구세요? 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던 그 사람이 맞나요?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 저 순자예요. 국밥집에서 일하는. 미친 여자네 여보, 신고해야겠어. 중년 여성도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바라봤어요. 사장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를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계속 따졌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끝까지 시치미를 뗐어요. 아줌마, 여기서 나가세요. 안 나가면 정말 신고할 거예요. 제가 계속 버티며 소리치자 사장님의 얼굴이 점점 험악해졌어요. 사장님이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나가라고 했잖아. 아야,
놓으세요. 사장님의 힘이 생각보다 셌어요. 제 손목을 꽉 잡고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어요. 저는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진돌이가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와 사장님의 다리를 물었어요. 사장님이 아픔에 소리를 지르며 제 손목을 놓았어요. 아, 이 개가! 사장님이 진돌이를 발로 차려고 했지만 진돌이는 민첩하게 피하며 계속 으르렁거렸어요. 진돌이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진돌아. 저는 그 틈을 타서 진돌이와 함께 식당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사장님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이 미친 여자가 개까지 데리고 와서 저는 진돌이와 함께 있는 힘을 다해 그곳에서 벗어났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불도 안 킨 채 거실에 앉아 흐느껴 앉았어요. 그런 저를 보며 진돌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따뜻한 혀로 내 뺨에 눈물을 살살 할아주고는 내 곁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평소보다 더 애틋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진돌이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진돌아 미안해. 저는 진돌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그 사장을 경계했었어요. 사장이 집에 왔을 때 미친 듯이 짖었던 것도 오늘 저를 그 보신탕집으로 끌고 간 것도 모든 게 절 지키려는 마음이었구나 싶어요. 그동안 한결같이 남편을 기다리며 정류장을 지켰던 진돌이, 남편이 쓰러졌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도움을 청했던 진돌이, 그리고 오늘 저를 속이는 그 나쁜 남자로부터 저를 구해준 진돌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남편을 잃고 외로워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줬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반면 진돌이는 1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진돌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진돌이의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에 전해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 아이야말로 제 곁에 남은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아 저를 지켜주는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외로움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의지하려 했던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진돌이처럼 남편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간직했어야 했는데, 진돌이가 제 손을 하르며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마치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진돌이가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이제 둘이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죠.